몇 년 만에 가장 크게 변화된 iOS 14.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을 시작하셨겠죠? 저도 정식 버전이 나오고 약 일주일가량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설정 iOS 14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이고요. 그러면 하러 가보죠. iOS 14에서 우리들이 가장 만족해할 만한 변화 중 하나, 바로 픽처인 픽처 모드가 될 텐데요. 넷플릭스, 페이스타임,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사파리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튜브 앱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파리에서 우회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도 막혔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유튜브에서 P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단 앱스토어에서 스크립터블을 검색, 다운받고 한 번만 실행시켜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상세 설명에 있는 URL을 눌러서 유튜브 PIP를 단축어에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단축어 사용이 처음이라면 단축어 앱에 있는 갤러리에서 아무거나 하나 추가하고 한 번만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설정, 단축어에서 신뢰하지 않는 단축어 허용을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유튜브 앱에서 가운데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면 유튜브 PIP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제 유튜브도 PIP로 볼 수 있어요. 최대 해상도가 720p인 것은 아쉽지만 스크립터블 앱에서 배속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비디오, 다운로드 유징 사파리를 눌러서 간편하게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안 나와요. 또 평소에 PIP를 정말 자주 사용한다면 공유, 더보기,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동작 편집을 누르고 유튜브 PIP를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유튜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 기준으로 정식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일단은 급한 대로 이렇게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는 뒷면 탭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뒷면 탭에 들어가면 스크린샷이나 제어 센터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간편 결제 단축어를 추가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하려고 폴더 누르고 앱 누르고 결제 메뉴 누르고 할 필요 없이 두 번만 탭하면 페이코 간편 결제가 바로 실행되고요. 세 번 탭하면 카카오페이 결제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요거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다면 페이코의 경우 영상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에서 단축어를 다운받고 추가, 그리고 뒷면 탭에서 쭉 밑으로 내린 다음에 페이코 단축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단축어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동작 추가, 앱, 카카오페이, 그리고 결제하기를 선택해서 단축어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마찬가지로 뒷면 탭 설정에서 카카오페이 단축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번 혹은 세 번 탭으로 그냥 한 번에 결제창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간편 결제 이외에도 요즘 자주 사용하는 QR 체크인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설정하면 아이폰을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떡상하고 있는 바로 이 에어팟 프로에 관한 설정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역시 기기간 자동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에어팟 프로로 아이패드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할 때 수동으로 다시 연결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iOS 14과 에어팟 프로의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부터는 이렇게 불편하게 연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설정, 블루투스에서 에어팟 프로 옆에 있는 I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폰의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으로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굳이 연결을 따로 붙였다 떼었다 지지고 볶고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기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 도중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 이럴 때 통화 버튼만 누르면 영상이 자동으로 멈추면서 바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이어볼 때도 따로 만지거나 할 필요 없이 재생 버튼만 누르면 에어팟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침대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 더 줄어들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어팟의 소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혹은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설정, 손쉬운 사용, 오디오 및 시각 효과에 들어가면 오디오 조정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개개인의 달팽이관 취향에 맞는 소리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톤이나 음역 혹은 선명도를 선택해서 오디오를 튜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조정을 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면 확실히 조금 더 풍성해지거나 선명해진 소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이거 좋은 걸 또 왜 이렇게 감춰놨대? 변태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 있는 톤의 풍성한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은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어팟 프로의 마지막 변화는 발표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었고 실제로 경험해보면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스페이셜 오디오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공간감 오디오는 5.1 채널 이상의 오디오 소스를 2채널인 에어팟 프로로 들을 때도 마치 이게 5.1 채널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가상 멀티 채널 기능입니다. 여기에 에어팟 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머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 결합되었는데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마치 소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같은 공간감과 소리가 마치 아이폰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감 오디오는 에어팟 프로를 연결하고 제어 센터에서 에어팟 프로의 볼륨 버튼을 꾹 눌러서 간편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요. 또 설정, 손쉬운 사용, 에어팟에서 가장 밑에 있는 아이폰 따라가기를 활성화하면 이제 고개를 돌렸을 때도 아이폰을 기준으로 소리가 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공간감 오디오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컨텐츠에서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컨텐츠에서는 활용할 수 없고요. 대신 앞으로 지원되는 컨텐츠가 차차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트레일러를 보면서 체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설정 iOS 14 편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설정이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애플워치 6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